네, 나이키의 역사에 이어서 네. 두 번째로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이제 회사의 이제 재무 구조, 음, 요거를 좀 이제 살짝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해서 좀 네,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나이키 회사의 임직원 수부터 네,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요게 이제 본사 헤드쿼터 네. 사진이에요. 뭐 엄청, 40개 정도의 건물이 있다고 해요. 오, 그리고 이 특이한 게 이 건물마다 스포츠 스타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아, 네. 나이키랑 계약한 네네네. 영향력을 많이 준. 마이클 조단 건물, 네, 여기 뭐 르브론 제임스 건물, 뭐 코비 브라이언트 건물 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면 이제 트레킹 할 수 있는 곳도 많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곳 뭐 다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여기 주민들도 할인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네, 거의 뭐 대학교 캠퍼스 같은 느낌이네요. 네. 캠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음, 네, 부럽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기회입니다. 일단 여기에는 12,6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76,700명 정도가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이키 시가총액이 188조 원입니다. 한국 네, 돈으로 네. 88조 원. 요거를 아디다스하고 비교해보면 아디다스는 64조 원이에요. 예, 세 배. 네. 세 배 정도네요. 저 사실 이렇게 차이 날 줄 몰랐는데 네. 아디다스 64조인데 나이키 188조 원이더라고요. 저는 네. 아디다스도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사실 저는 아디다스 잘 안 입어가지고 아, 네, 저 같은 사람이 꽤 많은가 봅니다. 그래, 188조 원인 거 보니까. 저는 약간 소수 의견인가 네, 본데요. 네. 그리고 뭐 지금 한 주당 100달러가 이미 넘었고, 음, 네. 그리고 지금 매출 성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부터 그거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 네네. 2015년도에는요 306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약 한 40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연에 6에서 7%씩 꾸준하게 매출액이 성장을 해서 2019년도에는 391억 달러, 지금 하나로 46조 4,905원, 5억 원.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출 원가가 25조 7,227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면 이제 순수화 마진율이 44.7% 정도 나옵니다. 43.7%의 마진율. 네. 되게 높은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지금 이것도 아디다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디다스는 마진이 52%가 나와요. 아디다스가 네. 더 알짜 장사하고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언더아머도 43% 정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마진율도 중요하지만 순이익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순이익도 한번 보니까 지금 매년 약 한 10%에서 11%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가 2018년도에만 순이익이 5%고 나머지 연도는 다 10%, 11%, 12% 이런 정도 나옵니다. 2019년도에는 순이익이 이제 10%가 나왔어요. 네, 그만큼 좀 이제 안정하게 매년 성장을 하는데 2018년도만 5%로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 구성비가 조금 제가 흥미로웠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제품이 제일 많이 매출이 판매가 되느냐, 네. 요것도 좀 보니까 일단은 뭐 신발, 그리고 어페럴, 이게 의류죠. 네. 그리고 이제 에콰이먼트, 장비 이렇게 있는데 신발이 242억 원, 2억 달러. 그리고 어페럴, 그러니까 의류가 115억 달러. 그리고 장비는 1억 4천 달러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신발이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종목별로 한번 네네. 나눠볼게요. 이제 러닝 이 제품이 네. 44억 달러,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놀랍게도 조단 브랜드입니다. 31억 달러.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트레이닝 장비 31억 달러. 요것도 이제 조단하고 근소한 차이인데 요즘에 또 많이 증가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바스켓볼은 성장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한 10%씩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NBA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키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조금 성장한 게 아닌가.
조던이 따로 분리된 게 굉장히 네. 신기하네요. 예, 일단 조던은 농구로 묶이기에는 이미 굉장히 커버린 브랜드인 네.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축구. 음. 네, 축구는 아무래도 아디다스가 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있어요. 어떤 거죠? 마지막으로 네.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는가? 지역별로. 네, 어. 요거를 좀 한번 조사해봤는데 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네.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는 거는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노스 아메리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합쳐서 북미 지역. 네, 여기가 이제 159억 달러. 그리고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합쳐서 이제 98억 달러인데 여기 이 개 중에 이제 유럽이 좀 많겠죠. 아프리카는 또 매출이 많이 없고 이제 중국이 단독으로 단독 나라 하나로. 나라 하나로 62억 달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이자하고 네. 세전 이거를 나눠서 보면 순수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를 팔았을 때 순수하게 떨어지는 그 비율을 보니까 미국은 25% 정도인데 중국은 38%가 떨어져요. 네, 그만큼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싸고 그리고 제품 판매했을 때 떨어지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이 엄청난 시장이네요. 네, 중국에서 지금 돈을 많이 이제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시아 총 다 합해도 52억 달러인데 중국 한 나라만 이제 62억 달러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굉장히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앞 이야기에서 네, 나이키가 굉장히 스타 마케팅 네네, 장단인데 그 스타 마케팅이 되게 잘 먹히는 나라가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외 국가들은 아디다스나 다른 네. 경쟁 브랜드들하고 두고 생각을 할 때 네, 가격이나 품질 여러 가지 것을 조금 더 생각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일단 브랜드 충성도가 네, 스포츠 스타 마케팅의 효과로 굉장히 음. 강한 게 아닌가 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중국 시장을 노리겠다라는 경영 전략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키에서 판매하는 채널을 보니까 나이키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그 외 이제 다른 그 ABC 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제품을 떼가는 그런 네.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판매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판매하는 걸로 가져오려고 하는 전략과 중국 시장을 조금 더 노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 이렇게 해서 지금 나이키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네. 일단 네. 종목별로 지역별로 하니까 네, 나이키가 지금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지가 확실해졌네요. 네, 일단은 러닝과 조던이라는 네,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지역적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큰 돈. 맞습니다. 일단 중국은 하나의 나라로 네, 네, 네. 묶여 있지만 인구수가 네,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북미를 합친 것보다 당연히 많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들이 하나씩만 사줘도. 네, 그래서 이런 신발, 네. 의류를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판매해야 될 게 맞는 지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가 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일단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위기가 없이 네, 근 5년간은 꾸준히 성장세를 올렸다는 걸 보면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라고 네, 느껴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만약에 상황이 바뀐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요즘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운동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매가 주춤한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네. 근데 또 나이키가 그거를 겨냥해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조금 더 오프라인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매트나 요가 매트 장비나 아니면은 홈트레이닝 장비, 아니면은 그 영상,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고 뭐 이렇게 뭐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지금 다각화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나이키 홈페이지 또 들어가 보면 그런 영상들이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생각이 나는 건 일단 네. 15년 이후부터의 상황은 잘 들었고, 네네.
15년 이전에 네. 한국에서는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스포츠 브랜드들이 주춤하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거품이 확 꺼졌어요. 네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영원하다고 볼 수는 없고 네. 일단 경쟁 관계인 거겠죠. 이 스포츠 브랜드 내에서도 뭐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이런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네. 일단 트렌드에서 비슷하잖아요. 카테고리가 그렇죠. 약간 일상복보다는 조금 네. 더 기능성이 있어줘야 될 것 같은 음. 운동복이어서 그리고 신발도 굉장히 집중화돼 있고 네. 그리고 고어텍스 같은 고어텍스. 기능성 원당도 쓰고 하는 면에서 아웃도어하고 약간 시장에서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들이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시간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굉장히 고급화 전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고가로 팔았으니까. 예. 비싸긴 하죠. 네. 그랬는데 그 고가 전략을 취하면서도 아까 우리는 디올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해서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가치를 높이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그 아웃도어 브랜드의 그 틀 안에서 깨고 나오는 시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웃도어 브랜드들이나 뭐 다른 경쟁 산업에서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지 않는 한 이미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데는 그쵸. 글로벌 기업이고 덩치가 커서 디자인에 돈을 더 투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긴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이런 브랜드 충성도가 얼마나 오래 갈 거냐.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조금 선진국화되고 이런 브랜드들의 경쟁을 경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타 마케팅보다는 네.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도 따지고 품질 따지게 되겠죠. 네. 중국 시장이 조금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스포츠웨어 업계에서 네. 새로운 경쟁자 지금 언더아머가 굉장히 떴죠. 예, 그럼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또 그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혹은 또 어떤 새로운 신생 기업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나이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아웃도어 얘기도 좀 버벅댔고 중국 얘기도 버벅댔고 내가 효준 씨가 나이키를 좋아한다는 걸 염두에 둬서 계속 시원하게 말 못했어. 아니요, 편하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네. 왜 그랬지? 네. 어차피 뭐 다 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몰라 하이엔드는 모르겠어. 이렇게 비싼 거나 음. 선수들이 신는 신발은 모르겠는데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이 워킹으로 신는 코르테즈 같은 것들 품질 개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아디다스도 그런 걸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디다스가 나아 품질이. 그런 경험들이 또 있으셨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이즈도 같은 내가 270을 신는다 그러면 나이키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품질 면에서 디자인이야 개취니까 상관없다 치고 브랜드 마케팅 나이키를 충성한다 아디다스에 충성한다 없고 스타 마케팅에 나는 들리는 나 같은 사람 나는 일단 다 신으니까 그렇게 다 신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모든 브랜드를 다 신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디다스가 나아